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답한다. 악기를 배우는 것, 새 사업을 시작하는 것, 다이어트를 하는 것, 원하는 집을 갖는 것. 하지만 그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물어보면 우물쭈물한다. 목표를 갖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목표가 없으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표를 갖는 것은 쉽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보자.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현실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는데 전념하자.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현실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는데 전념하자. 그 시작은 바로 굿팸이다. 안녕하세요. 그 시작은 바로 굿팸입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굿모닝 랑현 FM, 오늘도 이렇게 기쁘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순서, 서로 다른 계기들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 각자 색채가 다른 여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라이징 스타입니다. 1년 전 GV가 힘들어서 사업에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사장님이 불과 1년 만에 팀을 탄탄하게 만들고 2만 OV를 거뜬히 해내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셔서 모셔봤습니다. 테드그룹의 조세희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굿팸 가족에게 사장님의 뉴스킨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세희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동생과 함께 자매 사업 중입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사의 부속품이 되어 시키는 일만 했어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3년을 보내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하고 회의감이 들 때쯤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성결 박명섭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도전적이며 자유로운 삶을 보면서 부럽다고 느껴 먼저 만나자고 했지만 뉴스킨이 뭔지도 몰랐던 저에게 회사 동료들이 너 그 언니 만나서 다당에 빠지면 큰일 나. 돈 몇백 날릴 수 있어. 라는 만류에 먼저 또 잠수를 타고 지켜보게 됩니다. 좋아요 하트는 못 누르고 1년간 지켜보는 동안에 뉴스킨이 그런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다시 DM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26살의 나이에 임신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었고 인공수정에 시험관 시술까지 했지만 임신이 안 돼 포기하고 있을 때 TR9T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앓고 있던 면역 질환인 햇빛 알러지가 좋아지고 3개월 만에 자연 임신이 되면서 저희 가족에겐 선물 같고 감사한 TR9T입니다. 그 당시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뉴스킨에서 추가 소득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대리점 독립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처럼 하루 10시간 가까이 근무하지 않아도 또 출근 시간을 정해두고 4시간과 월급을 맞바꾸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가능한 일이라는 게 감사한 요즘입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예뻐지니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면서 제품이 팔려나갔고 한번 제품을 나처럼 체험하고 좋아진 사람들이 스스로 구매를 했습니다. 출산을 하면서 신생아를 케어하는 동안 2달간 거의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그럼에도 뉴스킨에서 구축해놓은 시스템으로 인해 매달 권리소득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장님이 최성결 사장님한테 1년간 그렇게 바람을 맞추고 연락을 두절했다는 이야기를 최성결 사장님한테 아마도 리더스쿨 때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나타났는데 너무 감사한 파트너가 되어준 거죠.
실은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임신이 어려웠던 사장님한테 TR90 그리고 33LC 클럽을 통해서 귀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비즈니스의 여정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죠. 2000GV 사업자 유지가 힘들어서 힘들어하던 사장님 눈에 선한데 그간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멋진 리더의 모습으로 변모를 한 거죠? 그 과정 좀 나눠주세요. 맞아요. 제 친동생이자 파트너 사장님인 조신혜 사장님께서 EVP를 먼저 달성하고 성장하는 동안 저는 실은 2000GV도 어려워서 진짜 파트너 사장님을 잃을 뻔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니 저에게 명확한 목표가 없었더라고요. 제 가슴을 뛰게 할 목표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작은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목표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고 그 고민이 있기에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GV가 너무 힘들 때 신혜 사장님이랑 둘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우리 좌판 깔고 한번 팔아볼까? 나 옷가게에서 청바지 잘 팔았던 알바 경험 있거든. 언니, 나도 대학가에서 화장품 가게 판촉 알바 진짜 잘했거든. 그래, 우리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호기롭게 프리마케팅을 기획해 봤어요. 테이블을 얻고 천을 얻어서 깔고 또 다이소 가가지고 저런 장식들을 달면서 진짜 거의 한 200만 원치의 제품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거 다 팔고 들어올 거라면서 인스타 마케팅까지 하고 나섰지만 생각만큼 잘 팔리진 않더라고요. 그때 지인들의 응원 방문으로 팔아준 몇 개의 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반품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반품을 했지만 저희를 응원해주러 오신 그 지인분들의 따뜻한 그 감사한 마음을 받은 값진 경험이 되었고 또 에너지가 되어서 또 다른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주력 아이템으로 TR90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두 아이를 출산하고 망가졌던 몸을 다시 만들기로 작정을 했고 둘째가 첫돌이 된 지금 저는 4번째 TR90를 하면서 챌린지를 도전 중입니다. 비포 애프터 장난 아니죠? 네. 지금까지 체지방 20%, 또 체중은 30kg 가까이를 감량하면서 걸어다니는 TR90란 말도 듣고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이 이제 막 출산을 했을 때였고 두 번째 사진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한 10kg 가까이를 감량한 첫 번째 TR90를 끝내고 나서의 사진이거든요. 청바지가 들어가서 너무 좋았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TR90를 끝내고 또 마지막 사진은 4번째 TR90 과정 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제가 확실한 임상을 만드니 제품에 대한 확신도 커지고 또 TR90를 통해 사업에 입문하는 예비 파트너 사장님들도 늘고 있어요. 제 목표는 스폰서 사장님의 빅라인이 되는 것이고 누구보다 강력한 팔로워가 되어 함께 뛰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내년 1월 2만 OV를 넘어 4만 OV를 거뜬히 해내는 BA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장님 진짜 너무 멋있어요. 방금 그 사진 청바지가 들어가서 기뻤다고는 하지만 청바지 그 단추는 조금 힘들어 보였거든요. 네네. 안 터져서 다행이에요. 근데 마지막 사진에서 그리고 요즘 사장님은 진짜 실물로 봐도 정말 모델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외모보다 그 내면이 더 멋있는 거죠. 스폰서님의 빅라인이 되고 싶고 그리고 4만 OV도 거뜬히 해내는 스스로의 목표까지 만들어내는 사장님 너무 멋있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도 있었고 이겨내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멋진 조세희 사장님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책을 읽어보니까 비극은 그 비극을 핑계 삼을 때 그게 바로 진짜 비극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한테는 그 핑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멋진 역사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핑계 삼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진화하신 조세희 사장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인사해 주셔도 돼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굿모닝 랑앤 FM. 이번 시간은 박재은의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키워드를 통해서 인터뷰를 나누고 관점 이동의 사례와 그의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복귀하고 다음 해를 계획하죠. 오늘은 2021년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신념과 확신, 그리고 철학 위에 바로 목표 설정이 세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특히나 뉴스킨 초기 사업자들에겐 담임쌤과도 같은 분이시죠? 메가스타 정종화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가스타 사업하고 있는 정종아입니다. 아, 세상에 오늘은 게스트로 모셨네요, 사장님을. 그리고 그러게요. 사장님께 평소에 사장님한테 정말 궁금했던 사장님의 비즈니스 철학, 신념,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궁금해서 모셔봤습니다. 사장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인사와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기분이 색다른데요. 오늘은 좀 편하게 평소에 이제 얘기 나눌 기회가 없었던 저의 사업 스토리, 제 생각을 좀 편하게 나눠볼게요. 네, 저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저에게 비즈니스를 전해준 사람은 남편인 김동범 사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품을 먼저 체험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비전을 보시잖아요. 저는 첫 아이를 낳고 한 100일 정도가 돼서 학교로 돌아갈 무렵에 육아를 어른들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이의 양육 환경이 좋으면서도 미래에도 있는 그런 직업이 뭐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입사 동료의 제안에 강의 한 번을 듣고 남편이 사업을 결정하고 저한테 전달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말리려고 했던 누스킨이었고요. 그런데 누스킨을 통해서 그 스푸너룸으로부터 데몬을 받았던 그날 바디바를 빨아먹는 것을 보고 쓰레기통에 전 제품을 버렸고 말리려 갔던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제 동생한테 가서 바디바를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 사업하겠구나 라는 거를 느꼈었고요. 그렇게 지금 7년을 지나서 이제 8년을 꽉 채워 나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야, 바디바를 빨아먹는 걸 보고 다음날 바로 빨았으니 엄청 빠른 복제시네요. 네, 역시 탄탄대로는 빠른 복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 사장님한테 비즈니스 초창기 때 사장님께도 과연 어려움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전달력도 엄청 좋으시고 왠지 인맥도 되게 넓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사장님 하면 TR90로 월 1,000 딱 벌고 시작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사장님한테 어려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한테는 어떤 초창기의 시절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TR90가 출시되던 2013년이죠. 4월 대리점인데요. 남편이 혼자 하다가 이거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업을 9월에 했고 그때 운 좋게 TR90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평생 다이어트에 돈을 썼던 사람이라서 진짜 가슴이 뛰어서 그 덕에 이제 LTO 때 46세트를 유통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긴 했었는데 그때뿐이었던 거죠. 단발성이었고 저는 아직 누스킨 비즈니스에 대한 맥도 못 잡았었고 아는 것도 너무 없었고 그렇게 그냥 용감하게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데몬에서 사실 20만 원 이상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팔아본 경험도 없고 믿을 또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었다는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운 거는 우리 파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배웠는데 막상 나가면 팔아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매출을 내지?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달만 했지 클로징도 참 못했고 뭐 저기 전남 구례까지 가서 회원가입도 안 시키고 오고 전혀 비즈니스의 맥을 못 잡았던 사람인 거죠. 좋은 거 알려줬으니까 좋으면 자기가 알아서 쓰겠지 뭐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전부 교사였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말도 못했고 가족들도 저 남편 잘못 만나서 다단계 빠졌다고 둘 다 싸잡아서 이상한 사람이 됐어서 저희 엄마는 심지어 제가 EBA 되고 나서야 퇴직한 걸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때 또 엄마는 너 솔직히 말해봐 잘린 거지 뭐 이러셨어요. 더 찌질했던 건 진짜 저는 팀워크가 왜 필요한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혼자만 잘하면 되는 일을 했었어서 약간 스폰서님이 교무부장이나 교장 선생님처럼 생각을 했어서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했었던 사람이니까 잘 될 리가 없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누스킨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부가 같이 동시에 전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안 하면 다음 달 월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하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과 강의가 그때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고요. 현장을 그냥 굴르자라는 작정도 하게 됐어요. 사실 저 콜드도 되게 잘하고요. 일부러 막 나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동네 가서 막 인맥 찾으려고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현장 경험이 강한 저는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자, 위안 받고 시작합니다. 세상에 정종화 사장님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을 겪었더니 지금의 정종화 사장님이 있다. 자, 사장님 그렇게 세월은 흘러 2020년 올해가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에게 2020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모두 그러셨겠지만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줄 몰랐죠.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돼가네요. 저희가 구정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룹 미팅을 오프라인으로 하나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뭘 해야 될까 다들 고민하셨잖아요. 그때 저희 역시도 어쨌거나 이 사업은 정보를 발빠르게 이 조직의 끝바닥까지 적셔서 흘려내려가게 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심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빠르게 체질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 집에 다행히도 이제 정보 송출을 노력하시는 전파사 아저씨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 덕에 좀 발빠르게 줌 환경으로 적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환경이 저희 팀한테 좀 감사하게도 장점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오프라인 미팅을 하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방의 파트너들, 투자 파트너, 또 제가 애기 엄마다 보니까 애기 엄마들이 많은 팀이라서 시간대 요일 하나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줌 환경이 되면서 오히려 이동 시간이나 어떤 에너지 낭비가 줄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 남는 에너지가 비축이 되면서 스스로의 각자의 레그를 확정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전달이 쫀쫀해졌고 각자 스스로 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도적인 마인드가 갖춰졌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직이 좀 더 밀도 있게 사업을 하게 됐다는 그냥 올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재현 사장님 덕에 올 한 해를 좀 점검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좀 뎁스를 내리는데 쫀쫀하게 가게 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장님 말씀에서 그 밀도 있는 비즈니스. 올해는 진짜 저희들이 밀도를 찾은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나의 구멍들도 찾게 됐었고, 사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모두 다 그런 시간이었었죠. 그렇게 빠르게 체질 개선하고 빠르게 전환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장님이 그동안에 약간은 좀 빠르지만 남들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도 신경을 써온, 방금 그래서 채팅창에 막 동범파이라는 글도 올라오고 제가 지어드린 별명 중에 생생정보통범 사장님도 있고 랑연의 메타세콰이어 컴퓨터 뭐든 얘기하면 다 나와. 막 네. 그런 동범 사장님과 함께 사장님이 쭉 이어온 것들 때문에 마치 코로나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그렇게 준비를 해온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런 사장님들을 보면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장님을 봐오고 있었는데 사장님들께는 뭔가 그 강직한 신념, 철학 이런 것도 되게 느껴져요. 사장님의 비즈니스 철학, 신념이 궁금합니다. 어떤 신념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싶으신지.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맞아요.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서 제가 감히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냥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참 매년 깨달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누스킨의 나이를 제가 매해 먹어가는 게 참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마치 무림고수를 찾아 떠나는 뭐 이런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를 옛날을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는 그냥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올해 목표도 그냥 막 정했었고요. 남들이 저만큼 뛴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이만큼. 저 사람이 저렇게 외치니까 나도 이렇게 외쳐야 될 것 같고. 스폰서님들이 이만큼 하라고 하시면 나는 나에 대한 생각은 좀 뒤로 한 채 그냥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저 사장님이 나랑 비슷한 체급인데 저만큼 가셨네? 그럼 나는 이겨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초기 사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책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게 이렇게 시험 치듯이 점수 매기듯이 비즈니스를 내가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학교 그 교육에 너무 세뇌가 되어서 우리는 다 평가하는 세상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로만 그냥 평가당했던 몹쓸 습이 그대로 나에게도 오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바둑두자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큰 흐름은 성장해 두지만 그 흐름에 편승은 하되 더 중요한 건 누가 준 목표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나를 더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고 그 스스로 정한 목표는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랑 비교해서 얼만큼이 아니라 내 컨디션에 맞게 하지만 게으르진 않게 이렇게 진도를 내는 게 저한테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저 또 뭐고 조직이 얼만큼인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열등감에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존감도 낮고. 근데 제가 교사랑 비교를 하니까 제가 교사 8년을 했어도 저는 억대 연봉이 되지 않거든요. 그냥 호봉이 8호봉이 올랐을 뿐이에요. 근데 누스킨에서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 학교는 4년에서 5년을 근무하면 다음 학교로 옮기거든요. 그럼 지금 저는 두 번째 학교를 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일 좀 하겠구나. 이 정도인데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결과에 자꾸 비교를 당하고 아니면 그런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시키려고 하는 편이고요. 제일 먼저 오면 나를 칭찬하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요. 나의 과정을 칭찬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의 그 과정이 매출이랑 상관없어도 그 과정을 스스로 티업하는 거를 자꾸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로 대박 나고 뭐 어떤 선런칭으로 빵 터지 사실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LTV에 진짜 약한 사람인데 내바둑을 보면서 큰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묶으니 그러니까 저희 탄탄대로라는 이름처럼 약간 스텔스기가 이렇게 묶으니 우웅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무게 중심이 무거운 팀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기보다는 내 안에 중심이 바로 선 이런 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더라고요. 자기 주도적인 사업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감정이 아니라 기업을 분석하듯이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찌질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찌질한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게 그게 참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되려면 내가 나를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더라고요. 믿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할 수 있어라는 좀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말 능력이 많은데도 내가 나를 믿지 않아서 떠난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나를 믿는 힘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일이 내 힘은 20%면 된다는 거. 다른 힘의 힘을 80을 빌려야 한다는 거를 제가 많이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이 정체되기도 하면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야, 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네요 하는 뭐 채팅창에 글도 올라왔었고 사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도 한번 쭉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탄탄대로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또 제가 이미지화 시켜지는데요. 스텔스기가 이렇게 딱 쭉 이륙하는 그 모습도 느껴지고 상상이 되고 사장님이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사장님의 어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많은 어록 중에 나 찌질한 거 인정하자 라는 그 말이 정말 와 닿았고 특히나 그게 너무 용감하게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자존감 강한 멘트로 들리고요. 나 찌질한 거 인정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가 찌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척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교사를 11년을 하다 보니까요, 이 업무 환경상 나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잘 시키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 와이프 두면은 되게 엄청 시킨다고 막 하는데 나는 올바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올바로 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사실 교과서대로 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과서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저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들여다보지는 않은 채 자꾸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의 누스킨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저를 완전 깨부셨던 게 동범 사장님인데요. 너 그렇게 하면 누스킨 못해.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코드 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희 팀톡방에서 제가 2번이나 쫓겨났었거든요. 매번 10분씩 늦어가지고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너 이렇게 조직 크면 재앙이야. 하지 마. 저희 팀톡방에 스폰서님이 나가시면 파트너 사장님들이 잘못 나간 줄 알고 다시 초대하면 또 나가고, 그런 때도 초기에 1, 2년에는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스킨의 실력은 커미션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제 커미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당연히 저희는 둘 다 전업을 했으니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겪고 파트너를 떠나보내기도 해보고 만들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은 못 넘어가는 저를 보면서 그냥 이 사업 참 정직하구나. 그냥 내가 진짜 맞짱 떠야 되는구나. 척하지 말자. 근데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차 안에서 울면서 짜증나! 막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척하면 누스킨 신도 아닌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누스킨에서 받아야 하는 수업을 다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저절로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씩 레슨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 이게 아프긴 한데 진짜 성장하고 싶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파트너들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팀이 올 한 해 한 방향으로 완전 똘똘 뭉쳤다는 그 느낌을 받았고, 중간 직급자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희 팀인데요. 올 한 해 SVP, EVP, BA 파트너들이 쭉쭉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고 1월 초에 비해서 코로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막 몇 배 성장은 아니지만 매출도 2배 정도 늘었고 파트너 이탈률도 거의 없는 성과가 있었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야, 사장님 방금 말씀 중에서도 받아내야 할 수업을 다 받아내면, 받아야 할 수업을 다 받아내면이라는 그 말씀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정말 더 충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 라이징 스타에서 조세희 사장님의 또 얼굴도 갑자기 확 떠오르기도 하고, 받아야 할 수업을 다 받아내면 우리는 분명히 이뤄낼 수 있다. 사장님 그렇게 대단한 성과신데요. 올 초에 비해서 2배 성장. 이건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성과신데, 그러면 사장님 앞으로 이제 2021년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는 목표도 진짜 생각 없이 그냥 파트너 몇 명, 내 커미션 얼마 막 이렇게 외쳤었는데요. 이제는 이것도 바뀌더라고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팽창에 대비하라 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3월부터 우리 제도가 바뀌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설레이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단단한 사업자, 강한 군사와 같은 사업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또 알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가 이제 부끄럽지만 탄탄100, 나는 30이었어요. 이것을 외친 건 내가 포인트 리더가 되자는 의미였거든요. 물론 숫자적으로 생각을 해도 탄탄100, 나는 30 하면 숫자가 안 맞죠. 더 커야 되지만 내가 포인트 리더가 되자 이런 의미를 좀 부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것보다 좀 리더가 많은 팀을 갖고 싶거든요. 팀들이 많은 팀의 리더. 제 하위에 팀이 많은 그런 팀의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또 부스트의 기회와 더불어서 보상이 더해져서 회원도 회원 군단을 갖고 파트너도 파트너를 갖고 이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올해처럼 이런 거 좀 집중할 거고요. 방향은 좀 잡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누수가 되게 많았던 부분들을 올해 또 보완이 되고 있고 더 보완을 해서 비전은 봤는데 사업자가 되기까지 과정이 되게 많이 비어 있었던 걸 제가 체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 시스템들을 좀 보완을 하고 올해 나온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함께 운영을 하면서 탄탄백, 나는 30을 각자 이룰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요. 그 사이엔 당연히 PA는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목표 설정의 법칙에는 되게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이게 제가 왜 행복하더라고요. 어긋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어긋나지 않은 건 그럼 뭔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목표 설정할 때는 스마트하게 네. 하라고 하잖아요. 아, 그쵸. 네, 네네. 그런 부분은 네, 아니지만 큰 아젠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근데 저는 제가 사장님 행복한 걸 되게 와 잡았어요. 닿네요. 탄탄 100, 나는 30. 그리고, 아, 이거 따라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빠른 복제, 좋은 건 따라하기.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장님의 2021년의 목표도 사실은 저희 모두 다 또 공감이 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 우리 구팸 가족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이제 글쎄 오늘 부끄러운데 제 생각을 막 다 얘기를 해서 사실 여기 막 더 선배 사장님들도 그쵸. 많으시고 좀 부끄럽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이 누스킨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스킨을 위해서 막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빡빡했고 여유도 없어서 형제 사장님들이 저한테 말 거는 게 두렵다고 할 정도로 표정도 굳어 있고 그랬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은 진짜 다 같이 잘 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누스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꿈꾸는 가정을 만들어내고 싶다. 아이들이 꿈이 없으면 그 부모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부모가 꿈이 없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비전을 보게 되었는데 요즘에 인터넷 환경이 좀 많이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누스키너들의 일상이 공유가 되고 그게 누스키너들의 이미지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책임감? 우리의 어떤 의식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우리는 마케터고 호기심을 넘어서 이제 부러움까지도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자칫 우리가 의식을 갖고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 전체의 이미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존경할 만한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 좀 올바르게 사업하는 사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경우들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목표를 정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결과를 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 목표가 나만의 목표일 때는 이기적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나만, 내 팀만, 우리 그룹만. 막 이러다 보면은 이제 뻔히 누군가의 회원인 걸 알면서도 DM을 마구 날린다거나 아니면 너 나한테 제품 써. 라고 한다던가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의 제품을 막 내놓는다던가 이런 그리고 팔고 나서는 뒤에 수습도 되지 않고 팔고 끝인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누스킨 전체의 이미지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우려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결국 우리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가 느려 보여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진짜 신뢰를 쌓아가면서 내 사람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00명의 인맥이 열리고 그 느려 보이는 6명의 내 편, 평생 친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더 귀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요. 그러려면 제가 일의 양이 늘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얻었을 때가 커미션보다 훨씬 더 기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근데 돈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좀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뉴스키너들이 여기 계신 우리는 모두 선배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후배 사업자들에게 존경받는 선배 사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브랜드를 좀 지켜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은 좀 하고 싶었어요.
저 역시도 더 올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잘 나가는 사장님보다 존경스러운 사장님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뛰실 텐데요. 우리 주변 분들에게 네 덕에 뉴스킨 다시 보게 됐어. 이런 말을 듣는 랑연 가족들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장님의 어록이 하나 더 나와요. 잘 나가는 사람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네, 핫한 것보다 진짜 아까 스텔스기 떠올리면서 그렇게 사업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책임감 더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사장님께서 해주시기가 좀 무겁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잖아요. 오늘 주제가. 그런데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저희들이 2021년에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신뢰, 신념, 그리고 메타인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종화 사장님의 지혜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멋있어. 하이파이브. 네. 자, 이 감동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올라야지. 홈런?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나? 쳐야지. 관심이 있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야. 해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액션. 매일 아침 액션 유발 시스템. 굿모닝 랑연 FM. 네.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산란되는 그 빛이 너무나도 영롱하고 아름다워서 뉴스킨까지 빛나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가 너무나도 가치롭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넓게 멀리 보는 시간, 리더 스피치 시간입니다. 매번 동화 같은 이야기로 저희에게 깊은 울림을 주시는 리더 사장님이시죠? 오아시스 그룹의 이정옥 그룹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 3일 전부터 울산이 코로나 확진자가 2배, 3배 막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부터는 카페도 테이크아웃만 되고요.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업주들에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대요. 이런 식으로 코로나 시간들이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2020년 1월, 2월부터 그때는 코로나는 곧 해결되겠지. 지금은 그러다가 이런 상황에서 백신이 나온다면 이라는 막연한 낙관과 그리고 기대감으로 코로나 때문에라는 자기 기만과 이런 것들로 현실을 외면하고픈 마음이 참 주변에도 가득하고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1965년도에 그 미군 장교였던 제임스 스톡데일이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 포로가 돼요. 그때 많은 군인들이 동료들이 함께 포로가 됐었는데 그들은 생각하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거대함에 대해서, 조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협상이 돼서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벌써 1년이 지났구나. 한 해가 지나면 벗어날 수 있겠지.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스톡데일은 이 막연한 낙관론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절대로 돌아갈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게 아무리 긴 시간이 장기가 되더라도 나는 반드시 가족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 희망으로 그는 포로 생활 중에서도 적군들하고
친숙해지려고 애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죠. 으쌰으쌰 이 푸시업을 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챙기고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동료들은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로든 돌아올 수 없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갔고요. 서톡데일은 그러면서 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패러독스란 역설이에요. 비판적인,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합리적으로 막연한 낙관이 아닌 희망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저는 어제 아침 조규철 사장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56일 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할래? 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파트너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부스트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쉽다. 이렇게만 쓰면은 정말로 효과가 나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는 지금 부스트를 전달받은 모든 사람들이 3월, 4월 사업자가 될 거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저에게 교훈을 줍니다. 막연한 희망, 본사가 발표한 너무도 기쁜 소식, 부스트의 엄청난 효과, 그냥 희망이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베트남 정도는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전쟁 포로들을 구원할 거라는 그 막연한 희망. 그런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모두 하나를 더했으면 해요. 나는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코로나 시간이 10년, 20년이 가더라도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56일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12월도 하고 1월도 하고 2월도 할 거라는 그 실행 목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11월에 이렇게 110명의 만남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12월에 이렇게 110명의 만남을 이 퍼즐 칸 채우듯이 매일매일 채워나가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실행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되게 행복해지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부스트의 효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부스트의 기회를, 인생의 기회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참 자랑스럽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치지 말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펜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칸 채우기, 지난번 사장님께서 해주신 그 이야기도 그 100칸을 보는데 왜 저희들은 다 가슴이 뭉클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다시 12월에 그 100칸, 110칸을 채우는 모습, 내가 비현실적인 꿈을 꾸더라도 현실적인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이정옥 사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룹장님. 자, 이번 시간은 성의도 시간, 오늘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오늘 이것만은 꼭, 혹시 여러분 지난달 특공대 강의 기억하세요? 특공대 첫 번째 강사였던 원종혜 사장님의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그 많고 많았던 메시지 중에 가장 현실적인 액션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달을 3등분 해라. 그리고 그 첫 번째 덩어리에 월 GV 마감을 먼저 한다. 그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11월에 그렇게 실행해 보셨나요? 네. 오늘이 벌써 8일입니다. 오늘의 GV가 곧 나다. 신박한 아이템이라 핑계 삼기 좋은 부스트. 그리고 그 부스트와 친구들을 활용해서 양자하고 인바디하고 TR 라인 T까지. 시야는 넓게 보되 집중할 것에 집중하기. 그리고 오늘 저녁 10시에, 네.
집중할 것에 집중하기. 그렇게 해서 매월 GV 마감은 언제까지? 첫 번째, 열흘 동안.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저녁 10시에는 닮고 싶은 리더, 갖고 싶은 리더, 박서은 사장님의 강의 스타트업 세미나가 있습니다. 항공사 출신의 재원이었던 박서은 사장님은 한양대 공대 출신인 오빠가 갑자기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너무 싫어서 욕하고 피하다가 비전을 보고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새 남매가 SBA를 달성한 리더죠. 그 누구를 초대해도 좋을 세미나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급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야지, 액션.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종화 사장님, 조세희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종옥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보고 싶죠. 저도 보고 싶어요. 김미철 사장님도 반갑습니다. 주민의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진행 다들 정동원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철 네, 안녕하세요, 누님. 총각이다. 의철 사장님 노래 한번. 착각하고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예쁜 여자 따라올 줄 알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훈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서경열 사장님 감사합니다. 최윤사님 머리 스타일 오늘 너무 멋지세요. 소녀 같으세요, 소녀. 날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이 비즈니스 끝내주지 않냐? 그러니까요. 네. 내일 만나요. 사랑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176명이 감사합니다. 남았는데 접으면 안 되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률 엄청 좋은데요. 아, 그랬어요? 네. 못 봤어요. 이따가 사장님 우리 통화 잠시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할게요.